자, 한덕수는 뭐 했을 것인가? 한덕수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김문수죠. 그래서 언론들은 한동훈이가 왜 떨어졌냐? 이 한 배신, 반탄, 이게 제일 크죠. 그런데 한덕수하고 단일화 왜 하냐? 뭐 이러면서 하니까 뭐야 쟤는 정말 어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한 거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김문수의 저력을 봤죠. 그리고 한덕수는 제가 볼 때는 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말하자면 단일화의 불쏘시개로 써가지고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죠. 한덕수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은 다들 거기에다가 이제 구경을 할 거 아닙니까? 누가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데 이 이재명이는 지금요, 걸레 잡범에서 이제 정가 오범은 거의 부킹 확정 아니겠습니까? 예약 컨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문수, 한덕수를 겨냥을 해갖고 헌정 질서 파괴, 국가 반역 세력이다. 와, 진짜 이 이재명의 뻔뻔하는 네, 헌정 질서, 국가 반역 세력은 이재명 아닙니까? 네. 아무리 여기 김현종 같은 경제 뭐 전문가 뭐 통상 전문가를 끼고 다녀도 이재명의 무식함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곡 원화가 기축통화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니, 기축통화는 그냥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동훈이가 국가예산 300조라고 한 거하고 거의 이제 같은 레벨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파기환송 벌써 고법에서 5월 15일로 날짜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송달 이거를 아주 긴급 송달 같은 말하자면은 굉장히 밤이건 휴일이건 무조건 받는 송달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 15일 날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못 나오면 또 날짜를 잡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안 나오면 그때 그냥 선고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고등법원에서 이재명의 유죄가 선거법 유죄 날아가는 이 중대한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있죠. 대법원에서 확정만 안 된 거지. 이건 파기환송돼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또 이제 징역 1년 아니면 벌금 뭐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쟤는 끝나는 거나. 그리고 정당성이 없죠. 그리고 난리 난 게 뭐겠습니까? 민주당일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요. 지금부터 이재명의 사퇴를 민주당의 큰손이라든가 뭐 이해찬이를 비롯해갖고 이해찬이도 뭐 이제 그 얻어 걸린 게 있어가지고 뭐 3천만 원씩 쌍방울해서 이화영이 통해가지고 먹은 거라든가 이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해찬이도 지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이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434억을 민주당이 다 토해내면은 이거 그냥 우리는 다 망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5월 1일 날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극악한. 정말 이거는 거짓말에다가 국토부가 협박을 한 적도 없는데 협박했다고 계속해서 유권자들을 호도한 거. 이건 용서가 되지 않는 중범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2일 날 서울 고법에 사건 기록이 접수됐어요. 거의 이거 제가 쇼츠를 찍었습니다만 쿠팡의 로켓 배송 정도입니다. 오늘 주문하면은 다음날 오잖아요. 쿠팡의 로켓 배송이. 근데 5월 1일 날 파기환송 선고하고 5월 2일 서울 고법에 사건 기록이 접수됐습니다. 와, 대법원도 이제 로켓 배송 하나 봅니다. 그래서 형사 7부에 사건이 배송됐는데 이거 갖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많죠. 김재규 재시민이 뭐 이거를 형사 7부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말하자면 밑에 있는 고법은 그 취지를 따라야 됩니다. 반항을 못해요. 저항을 못해요. 그래서 15일에 첫 재판 잡고 이재명에게 소환장을 발송하고 재판부가 심리를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5월 16일 날 이제 15일 날 첫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안 나오면은 다시 5일에서 7일 뒤에 다음 재판기를 정해요. 그리고 이재명이 출석을 하면은 재판을 진행한 뒤에 그날 결심을 할 수도 있어요. 땅땅땅 하고요. 재밌죠, 여러분? 스릴 넘칩니다. 네, 고법도 그냥 로켓 배송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왕 응? 배송할 거 우리 환불 받거나 네, 반품 뭐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네. 자, 5월 말쯤에는 어떤 경우든지 2차 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안 나오게 되면 바로 걸석 재판을 해서 당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선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재명이의 유죄, 이재명이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동안의 정치를 걸레 쓸듯이 하면서 온갖 오염물질 이거를 다 쓸어 담은 정말 더러운 아수라구나. 이거를 다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5월 1일 날 생중계를 통해 갖고 전 국민이 야, 막 살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법의 형사 7부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받아서 위증범죄 형량을 아주 무겁게 선고하는 거는 여러분 100%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사망했다. 근데 이재명이가 대법원 선거 안 나왔다고 하면서 내가 대선 후보다. 뭐 걱정 마세요. 이건 해프닝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이재명이가 실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조금이라도 일말에 양심이 있다면 후보를 사퇴해야죠. 근데 죽어도 안 할 놈이죠. 그게 이재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틈을 이제 파고드는 게 이 한덕수입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5.18 그 참배를 가갖고 사람들이 한덕수한테 뭐, 왜 왔냐? 막 이러니까 한덕수가 저도 그렇게 영상을 봤는데 아, 정말 이 할아버지도 정말 못 말리는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 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15번을 한덕수가 에코를 막 이렇게 받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덕수는 호남에서는요. 이낙연이만큼 인기 없어요. 이낙연이보다 더 인기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낙연이는 내 고향이 광주라는 거 이거를 한 번도 이렇게 숨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한덕수는 어떠냐? 굳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 전주중학을 다니고 경기고등학교를 갔는데 전주중학 동창회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인 적이 없고 그래서 한덕수가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는 이걸 한 거예요. 사람들은 한덕수가 전주 출신이라는 걸 호남 출신이라는 거를 숨기면서 말하자면은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렇게 호남 사람들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한덕수가 이제 그 5.18 그 참배에 와가지고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막 15번을 외치니까 좀 오글거리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영호남 커플인 김문수가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설란영 여사는 순천여고를 나왔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고대 영문과를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척이 있던 회사에 그게 아마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이 금속 이 관련 회사인데 거기에서 회사 일을 도와주다가 이 노동운동에 이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란영 여사는 나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노동운동만 하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 수배를 당하다가
설란영 여사하고 이제 이렇게 금속노조 여성부장이니까 제일 안전하다. 이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남녀가 그렇지만 설란영 여사가 굉장히 철벽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어디 시집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와라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서 아주 설란영 여사가 아무리 그래도 프로포즈를 저렇게 얘기하냐 이러면서 쥐어받고 싶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당신은 참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지만 이제 이게 이제 거절할 때 굉장히 예의 바른 배운 사람의 거절법이죠. You are good guy, but I don't marry you. 딱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이제 쫓아다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설란영 여사와 김문수 이 두 부부는 굉장히 존경하는 사이예요, 서로. 그리고 이 설란영 여사는 저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더 강성으로 봤어요, 사실은. 근데 자신이 강한 거를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늘 겸손하고 말도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하도 쫓아다니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 끝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여성 노동계의 이 센 사람과 김문수 금속노조 위원장이 둘이 결혼을 한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YMCA 위장 결혼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리고 이제 시위를 하고 막 이제 시국선언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이 경찰에서 저것들이 진짜 결혼을 할 리가 없다. 저거 위장 결혼이다. 이래가지고 경찰이 다 포위를 하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제 진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저희 그 여옥대첩에도 여러분 한 2번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지하철로 다니고 하여튼 그런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사치라는 거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김문수 후보 이제 그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 거기는 커피도 없어가지고 거기 이 정 실장이라는 분이 제가 커피 좋아한다고 이렇게 커피를 타와갖고 보온병에다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이렇게 제가 마시고 있으니까 저를 아주 이렇게 딱하게 바라보면서 저는 커피도 끊으시오. 응? 뭘 그걸 또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김문수 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모님 잘 계시냐고 이랬더니 이제 그 우리 아파트가 워낙에 언덕백이라서 지하철역에서 한참을 언덕백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뭐 류마티스 뭐 관절염 같은 건가 봐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보고 예전에 그렇게 뭐 신도시 개발이고 뭐 할 때 그렇게 돈을 이만큼 싸갖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 한 보따리만 받았으면 우리 이렇게 평지 아파트 살 수 있지 않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진짜라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물론 농담이겠지만 이 설란영 여사가 더 좀 인간적으로 느껴졌다고 할까요? 어쨌든 한덕수와 김문수의 이 단일화는 시선을 끌 것이고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재판으로 이렇게 시달리면 쟤는 뭐 잡범, 5범 확정, 걸레 5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할 일, 오늘 이 승리 연설에서 사전투표 폐지한다. 2번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한다. 3번째,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건 우리가 모두 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정말로 원하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꼭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온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또 호적 좌파들이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내 자신을 던져서 재단에 던졌기 때문에 이길 거다. 저는 그걸로 해석을 했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김문수와 함께
꼭 대선에서 6월 3일 날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